안녕하세요.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. 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런 분들 중에 뭐 상당수는 좀 단타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계잡주, 테마주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, 하지만 좀 정상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높은 뭐 우량주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데요.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들이고 하니까 좀 존버하면 되겠지, 장기 투자하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,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, 그러니까 2010년이나 11년쯤에 시가총액 높은 뭐 상위 10개 종목을 샀다면 10년 후인 지금의 결과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뭐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. 물론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올라와서 그나마 괜찮은데,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죠.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을 매수하면 과연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? 참 궁금한데요. 과거 10년 동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별로 안 좋았지만 또 앞으로 10년은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.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해서 매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게 없기는 한데, 일단 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죠.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뭐 또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,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마이크론의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D램 같은 경우에는,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, 전망 자체도 아주 밝죠. 5G 시대가 점점 다가오면서 오고 가는 데이터의 양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그쪽 전망은 당연히 밝게 보이고요. 또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삼성전자가 꽤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역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이고, 핸드폰이나 가전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앞으로 더 크게 막 점유율을 늘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죠.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밸류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, 일단 뭐 조심해야 될 점은 역시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회사들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추격해 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. 아직까지는 한참 멀은 것 같은데, 미국에서 이제 중국 규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.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뭐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좀 따라잡는다, 이러면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주가는 10년 뒤에 딱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. 10년 뒤에 만약에 따라잡힐 것 같으면은 한 5년 뒤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할 거거든요. 그래서 항상 좀 그런 경향을 좀 잘 살피고, 중국이 따라잡진 않을지 그런 거를 좀 미리 알아채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, 뭐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고 또 전망도 아주 밝죠. 이거는 삼성전자보다 좀 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면은,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좋아지면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고, 또 안 좋아지면은 또 아주 안 좋아지는, 약간 좀 그런 변동성이 좀 심하겠죠.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. 이것도 역시 뭐 주의할 점은 삼성전자랑 똑같이 뭐 다른 업체나 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좀 따라잡는 뭐 그런 거를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시가총액 3위인 LG화학. LG화학은 정말 좋은 회사죠. 뭐 화학 부분도 좋고 2차전지 부분도 좋고, 시가총액이 63조 정도 되는데 작년 순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뭐 PR로 따지면 한 50 정도 되나요? 50 정도 되는데, 50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싼 편이기는 하죠. 사실 뭐 제 기준에서는 약간 비싼 것 같습니다. LG화학이 아예 2차전지만 만드는 그런 배터리 회사면은 사실 50배도 그렇게 뭐 비싼 것 같진 않은데, 이미 뭐 기존 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더 많기 때문에 그 좀 더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인 2차전지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PER이 한 50 정도면 그래도 약간은 좀 비싸지 않나, 이런 감이 있기는 하고요. 그 2차 전지가 확실하게 성장을 할 거면 모르겠지만 또 경쟁 업체도 많고 또 단가 인하 압박도 분명히 받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가 확실하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아주 좋은 회사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시가총액 4위인 네이버. 네이버도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. PER은 한 40 정도 되는데 전혀 뭐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거를 한 25만원쯤에 다시 좀 살려고 했었는데,
이때 이렇게 3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길래 한 25만원 오면 내가 대량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너무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37만원인데 지금 가격도 전혀 비싼 것 같진 않죠. 네이버는 워낙 이렇게 좀 돈 벌 곳이 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. 뭐 웹툰도 그렇고 뭐 네이버 쇼핑 이런 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고, 또 해외 시장도 있기 때문에 해외의 라인 이런 시장이 일본 시장이나 이런 게 엄청 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우선주는 제외하고 시가총액 5위인 현대차. 현대차는 뭐 다들 좋다 좋다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밸류 상으로는 작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현대차가 좋다 뭐 이런 뭐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과연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게 현대차에 좋은 것인가,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내연기관차는 꽉 잡고 있었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뭐 외제차도 많이 타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현대차, 기아차를 타는데,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그 내연기관 타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이제 갈아타는 거잖아요. 그 시장에서 과연 현대차가 얼마나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이냐. 뭐 어떤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업체들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. 현대차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시장에서 현대차는 방어를 해야 되고, 물론 뭐 현대차의 전기차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수출이 많이 되고 이러면 뭐 좋겠지만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.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당연히 전기차를 만들 거고, 그리고 테슬라라는 압도적인 강자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그렇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. 저는 사실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시가총액 7위가 이제 삼성 SDI인데, 삼성 SDI는 역시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업체죠. 일단 PER이 지금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좀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또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아주 큰 회사이기도 하고, 그래서 좀 전기차 쪽에서 주도권을 잘 잡을 수 있다면 지금 PER도 전혀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진 않아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카카오도 정말 좋은 회사인데요. 하지만 주가가 좀 비싼 면은 있죠. 분명히 뭐 그렇게까지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가격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비싼 거는 아닌데, 그래도 저의 보수적인 기준에서는 PER이 80이면 좀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카카오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긴 한데,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하면 저는 네이버가 훨씬 더 지금 상태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뭐 지금 가격에서 카카오를 사도 분명히 좀 길게 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10년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뭐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또 카카오를 투자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PC에서 모바일로 그런 이 통신 수단이 넘어오면서 카카오가 떴잖아요. 카카오톡을 잘 만들어서 그걸로 모든 것에 파생이 되어 갔는데, 또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. 뭐 모바일에서 뭐 다른 게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뭔가 사람들이 메신저로 이용하고 그런 수단이 만약에 넘어간다면, 그때 또 카카오가 그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또 뭔가 카카오의 점유율이 뭐 다른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뺏길 수도 있겠죠. 약간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카카오는 지금 이미 뭐 플랫폼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도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셀트리온, 셀트리온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.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뭐 PER이 높고요. 하지만 뭐 주주들 말로는 미래 성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지금 밸류는 전혀 높은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사실 뭐 성장성이 있으면 지금 PER 정도는 사실 뭐 크게 높은 건 아니죠. PER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 정도는 뭐 한 1년에 한 30%씩 성장을 하면은 금방 뭐 괜찮으니까 괜찮은데, 근데 지금 PER도 사실 믿을 수 있냐 이게 문제죠. 사실 재무제표가 좀 문제가 있죠. 이 매출을 처리하는 방식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로 이렇게 매출을 일단 넘기고,
거기서 다시 또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고객사에 판매하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을 잡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를 제대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. 그래서 지금 밸류가 70 정도면은 뭐 성장성을 감안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, 하지만 지금 밸류가 사실 70, PR이 70이 아니라는 거죠. 실제로는 훨씬 더 PR이 아마 높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0위인 기아차. 기아차도 역시 뭐 아까처럼 현대차처럼 똑같죠. 현대 기아차는 사실 한 묶음이니까 앞으로 뭐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좀 방어를 할 수 있는지,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사실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죠.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고, 또 확실한 거는 근데 영원한 거는 없다는 겁니다. 뭐 진짜 길게 가는 기업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거는 없다는 거죠. 과거 10년 전에 기업들이,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현재 상위 10개 종목들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죠. 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도 분명히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지금 우량주라고 해서 미래에도 항상 잘 나갈 것이라고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. 뭐 제가 다 뭐 거의 대부분 괜찮은 회사들이라고 했지만, 하지만 분명히 이 중에서 뭔가 자기의 사업에 타격을 받는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10년 안에 많이 나오겠죠.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작은 회사가 아주 커지기도 할 거고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회사가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.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우리나라 대표 회사들이니까 앞으로도 잘 나가겠지, 이런 생각으로 그냥 우량주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